brothers, one day we gon' make it. We just gotta grind for that paycheck. Mama told me one day I'll be famous. Remember when she used to say she hate this. Back then they would laugh when I say shit. Now I'm inside all them people's playlists. So one day I'll be stomping on those stages. But right now we just dancing in the basem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콘텐츠는 뭐를 찍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일단 저한테 가장 큰 변화는 임신, 출산, 육아. 이게 작년에 저에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 그리고 그 외의 것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Q&A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다음 수유텀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좀 있으면 영웅이가 깰 것 같은 느낌이라 빨리 호다닥 여러분들께 Q&A를 하고 다시 육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인스타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엄청 많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도 다 답변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수 없는 점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겹치는 질문들만 뽑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도 좀 수다 타임을 가지고 내일이면 영웅이가 태어난 지 3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오마이갓. 제가 큰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거든요.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해드리려고 말을 제가 빨리 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임신을 기다리면서 마음 컨트롤을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주변에 되게 임신을 쉽게 하신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 친구는 저렇게 빨리 호다닥 갖게 됐는데 나는 왜 그러지? 이렇게 자책했던 그 기간도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매달 실망을 해왔지만 기대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기대가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될 거라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막 엄청 급하게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 옆에서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친구들 만나고 제 할 일 하고 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임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털었던 것 같아요. 계획 임신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했어요. 정말 심하게 안 할 때는 6, 7개월 동안 안 한 적도 있었고 병원에 가서 생리 유도 주사를 맞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생리가 불규칙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큰 문제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생리가 불규칙한데 임신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병원을 저는 먼저 갔던 것 같아요.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상담을 받았던 것 같고 처음에는 산부인과를 갔어요. 일반 산부인과를 갔고 이제 배란이를 체크해서 그 날짜를 받아오는 거죠.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아무래도 체계적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초음파를 보고 난포가 커졌는지 배란이는 언제 되는지 이것만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포가 안 커졌을 때 먹을 수 있는 약 처방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날짜를 잡아서 초음파를 보고 난포가 커졌는지 보고 안 커졌으면 또 날짜를 잡아서 또 뒤에 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조금 먹는 약이 저한테는 약했나 봐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난포가 커지지 않더라고요. 다낭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임병원을 찾아갔어요. 난임병원에 가서 체계적으로 임신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일반 산부인과랑 먹는 약을 먹고 난포가 커졌는지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확인하고 안 커졌으면 다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초음파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근데 난임병원이 다른 건 뭐냐면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난포가 안 커지면 그냥 그 달을 건너뛰어요. 해줄 수 있는 게 따로 없으니까 그 달은 그냥 건너뛰고 다음 달에 다시 시작 이렇게 되는데 난임병원은 약을 먹고 초음파를 봐서 안 되면 주사를 맞아요. 이렇게 배주사라는 거를 제가 놓거든요. 자가주사. 그걸로 이제 난포를 키우는 거죠. 그 주사를 맞고 초음파를 보고 난포가 커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난포가 어느 정도 적정량이 커졌으면 난포 터지는 주사를 또 맞아요. 난포를 억지로 터트리는 거죠. 그러면 날짜를 잡아서 그 날짜에 시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난임병원이 일반 산부인과보다는 체계적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계획 임신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시험관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시험관은 아니었고 날짜를 받아서 임신한 케이스입니다. 임신 한 번에 성공했는지 얼마 만에 성공했나요? 한 번에 성공하진 않았어요. 일반 산부인과에서 한 2-3달? 난임병원에서도 한 2개월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계획 임신 테스트기는 언제 확인했나요? 임신을 성공했을 때 난포주사를 맞았는데 그 난포주사는 임신 테스트기 2줄이 나와요. 주사 영향 때문에 배란일로부터 10일 뒤부터 약 영향이 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 영향이 이렇게 2줄로 나오다가 점점점 한 줄이 됐다가 다시 2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0일 정도의 얼리 테스트기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임신하고 몸에 나타나는 변화. 일단 살이 겁나 찌고요. 살이 찌고 몸이 아프다? 저는 허리가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 저리고 몸이 조금 안 좋아진다? 힘들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원래 여드름 피부고 굉장히 예민하고 근데 임신을 하고 나서 너 피부 진짜 좋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대가 저한테 10년 동안 절 보면서 피부가 이렇게 좋은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몸에 나타나는 변화는 일단 피부, 살찌는 거, 몸이 조금 여기저기 아픈 거, 잠이 굉장히 많이 오고 좀만 움직여도 힘들고 그냥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입덧 하셨는지 언제까지 하셨는지 저는 입덧이 없었습니다. 영훈이가 굉장히 효자고 토하는 입덧은 없었는데 먹덧은 있었어요. 그래서 속이 계속 울렁거리니까 그냥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먹고 또 속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속이 허하면 바로 또 속이 쓰리고 그럼 또 먹고 또 많이 먹으면 또 속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먹덧이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오고 중기 때는 싹 사라졌다가 말기 때 다시 오더라고요. 한 30주 이후부터 다시 또 먹덧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또 체중이 확 불고 초기에 잠깐 오고 말기에 잠깐 오고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 영양제. 초반에는 엽산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3, 그다음에 철분. 철분은 제가 정말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철분 수치가 부족해서 나중에 만삭 때는 철분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철분제를 진짜 꼭 드셔요. 철분제는 꼭 드셔야 되는 종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너무 막 다리가 저리고 그러니까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유산균. 철분제와 유산균제는 세트죠.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다 못 챙겨 먹겠다 하시면 임산부 종합 영양제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같이 들어있는 거 막 엽산, 비타민 다 들어있는 임산부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기 때는 중기 때는 이렇게 나눠서 먹은 것보다는 제 몸에 맞게 먹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몸이 좀 피로하다 싶으면 비타민 같은 거 먹고 다리가 좀 저리다 하면은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도 챙겨서 더해서 먹고 또 화장실을 잘 못 간다 하면 유산균을 조금 더 올리던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맞게 그때그때 영양제를 먹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초기에는 무조건 엽산 드셔야 되고 중기 말기에는 철분 무조건 드셔야 되고 그 2개는 꼭 추천하는 영양제입니다. 임신 초기, 중기, 후기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무래도 초기?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건 초기. 왜냐면은 병원에 2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 2주에 한 번 갈 때까지 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뭘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기가 잘 있는지. 그래서 초기에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기가 잘 있나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초기 때는. 중기 때는 정말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었고 후기 때는 몸이 힘들어서 배가 갑자기 급격하게 무거워지고 몸도 막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하고 이러니까 후기 때는 그냥 몸이 무거워서 힘든 거?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살 얼마나 쪘나요? 저는 딱 10kg 쪘던 것 같아요. 딱 10kg 쪘고 임신하고 받은 선물 중에 감동받았던 거? 돈? 그리고 친구들이 줬던 튼살 크림. 튼살 크림은 왜 감동이었냐면 사람들이 다 임신했다고 하면 육아용품, 애기 옷 이런 걸 선물을 해주잖아요. 근데 처음 저한테 받은 선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만삭 중 가장 힘들었던 건 뭔가요? 일단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 배가 무거운 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잘 때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 무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다리가 계속 저리고 좀 쑤시는 것처럼 간질간질거리고 그런 느낌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다가 살짝 깨도 다리가 약간 저리고 그런 느낌에 다시 잠이 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만삭이 되면은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가요. 한 10분에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럼 또 낮에 잠이 오고. 근데 또 낮에 잠을 자기에는 너무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컨디션이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밤에 못 자는 거, 잠을 잘 못 자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출산에 관련된 거. 자연분만을 선택한 이유, 후회가 없으신지. 저는 제왕절개가 더 무서웠어요. 자연분만의 그 통증은 되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되게 잘 낳을 것 같은 근본 없는 자신감. 자연분만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제왕절개는 제 몸에 뭔가 칼이 닿는다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서 제왕절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후회 없냐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후회 없습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출산의 진통? 고통? 한 번쯤은 느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연분만은 어떤 고통인가요? 몇 번째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정말. 아무튼 자연분만의 고통? 자연분만의 고통은 솔직히 상상 이상이에요. 정말 상상 이상이고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1부터 10까지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무섭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바늘 같은 걸로 내 장기를 이렇게 찌르면 이런 느낌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제가 바늘로 찔려보지 않았지만 칼로 이렇게 긁까? 그냥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출산 과정을 상세하게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출산 당일날 2, 3일 전부터 가진통이 계속 있었어요.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주기적으로 잠깐씩 한 2, 3일 전부터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출산 당일날도 어김없이 가진통이 계속 이어졌고 아침에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슬이 비쳤던 거죠. 이슬이 비치고 난 다음에 가진통이 계속됐어요. 주기적으로 가진통이 계속되고 점점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강도가 많이 세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새벽에 정말 너무 많이 세져서 병원에 갔는데 자궁문이 1cm 열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한 이 정도면 2, 3cm 열렸겠거니 싶었는데 갔는데 1cm 열렸다고 하셔가지고 좀 멘붕이었죠. 그때 약간 정신적으로 와 이게 1cm면은 나는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입원을 했어요. 원래 입원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왜냐면 기대가 코로나 검사를 안 받고 왔기 때문에 보호자와 같이 입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혼자 있을 바에야 집에 같이 가서 있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진통 주기가 너무 정확하게 5분 단위로 오고 그리고 강도도 너무 세고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집에 가시면 뭔가 몇 시간 뒤에 다시 오실 것 같으니까 그냥 입원하시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입원을 했죠. 저 혼자 입원을 하고 진통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무통관 삽입을 하고 그리고 관장을 하고 다시 내진을 하고 또 진통이 이어지는데 자궁문이 너무 안 열려서 촉진제를 맞기 시작했어요. 경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주사, 촉진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계속 맞기 시작했는데 그걸 맞으면서 이제 진통이 점점 빨라지고 점점 세지고 무통주사 맞기 전까지의 진통은 와 진짜 아프다. 정말 아프다. 그 생각이었고 무통을 맞고 난 다음에는 와 진짜 진통이 안 느껴졌어요. 간호 선생님이 지금 진통 안 느껴졌을 때 주무시거나 가만히 계시면 진행이 너무 느려질 수 있으니까 무통발을 받았을 때 계속 운동을 하셔서 자궁문을 더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진통을 밤새 하고 무통주사 받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복도 계속 걸어다니고 계속 운동하고 짐볼 타고 그랬죠. 무통주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끝나거든요. 왼쪽 옆구리에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왼쪽 옆구리에서부터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배가 그때 진짜 와 그때의 고통은 뭔가 내 장기에 문제가 있다. 누가 내 배를 이렇게 칼로 찌르지 않는 이상 아프지 않은 그런 느낌? 6cm에서 7cm 정도 열렸을 텐데 그때 무통발이 끝나면서 고스란히 그 진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서 진짜 기대에 붙잡고 빨리 가서 무통 좀 달라고 하라고. 나 내진 한 번만 해달라고 하라고. 지금 나 내진 빨리 해서 무통 한 번만 더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내진을 했는데 그때 한 6cm에서 7cm 정도가 열리면서 분만실로 이동을 하고 두 번째 무통주사를 맞은 거죠. 무통주사를 맞고 나면 안 좋은 점은 제가 아프지 않으니까
진행이 빨리빨리 안 돼요. 제가 아프면 힘주고 막 하면서 진행이 빨리빨리 될 텐데 무통주사를 맞고 나면 제가 언제 아픈지 언제 진통이 오고 있는지 모르니까 진행이 느려져요. 그러면서 이제 촉진제도 더 쓰고 진행도 너무 느려지니까 두 번째 무통주사를 맞고 거의 1시간 반 정도 무통주사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또 안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통이 끝날까 할 때쯤 힘주기 연습을 하고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자연분만 회음부 통증, 절개 느낌, 회복 속도. 회음부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힘주기 하고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회음부 절개를 하거든요. 근데 절개를 한 거는 뭐 기억도 안 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그냥 어느 순간 아이를 낳고 아기가 이제 배 위에 올라와서 아기 보면서 막 그때 막 취해 있을 때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꿰매주시는 거죠. 그것마저도 정말 기억이 아예 안 나요.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절개할 때 통증 아예 없고 꿰맬 때도 통증은 아예 없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는 선생님이 잘 이렇게 꿰매주신 건지 아니면 회음부를 살짝만 절개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회음부 방석이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진통제를 먹어서 그런지 아픈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불편한 정도? 회복도 굉장히 빨랐고 그날 바로 걸어다니고 바로 애기 보러 가고 했거든요. 저 회복 속도는 전 진짜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왁싱. 저는 하고 갔어요. 브라질리언 왁싱을 다 하고 갔고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오로가 한 달 내내 나와요. 저 지금 출산한 지 한 달 정도 돼가는데 아직까지 오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심지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모를 하면 면도 칼로 제모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털이 금방 자라고 자랄 때 굉장히 간지럽고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저는 그냥 왁싱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자연분만 제왕절개 추천. 전 제왕절개는 안 해봤기 때문에 살짝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자연분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바로 그 당일날 밥 먹고 걸어다니고 모든 생활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안 좋은 점은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진통을 계속해야 되고 그 과정이 좀 험난하다는 거. 그것과 제왕절개 전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개복을 하는 거잖아요. 칼을 댄다는 거잖아요. 칼을 대는 순간 흉터가 남을 것이고 그리고 회복이 좀 느리다는 거.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당일날은 바로 밥을 먹지 못하고 죽부터 시작해서 조금 회복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 그 점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굳이 좋은 점을 뽑자면 진통을 안 느껴도 된다는 점. 날짜도 내가 원하는 날짜. 뭐 이날 낳고 싶어요 하면 이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를 추천드리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몸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분만을 선택했던 거고 만약에 그 진통이 무섭다 싶으시면 제왕절개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은 출산한 느낌. 출산한 느낌? 일단 먼저 몸이 너무 가볍죠. 활동적인 거를 할 수 있다는 점. 가장 좋은 점은 영호이가 태어났다는 점. 그게 정말 기분이 좋죠. 내가 낳은 아이가 주변인들에게 사랑받고 그런다는 거에 대한 그런 기쁨은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출산한 느낌은 행복하다? 아이 낳고 애기 안으면 정말 통증이 사라지는지. 오, 네. 이게 통증이 왜 사라지냐면요.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냥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진통이 끝나서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그 통증이 어땠는지 까먹어요. 나 진짜 아팠고 정말 힘들었고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강도였는지는 금방 체감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아팠지. 진짜 아픈데 만 생각이 나고 어떻게 아팠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산 후 붓기, 몸관리, 체중.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리원 생활을 못했어요. 코로나 자가격리가 걸리는 바람에 조리원에서는 4일 만에 퇴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조리원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은 뭐 몸의 붓기나 체중이 원래대로 다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저는 일단 그럴 수가 없었고요. 신기한 건 자연분만은 산부인과에서 2박 3일 만에 퇴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리원으로 가는데 산부인과에서 있었을 때 2박 3일은 정말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조리원에 가는 순간 손하고 발이 붓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 세상 사람의 발인가? 손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하고 온몸이 다 부은
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손도 이렇게 안 움직여질 정도로, 그리고 발꼬락도 잘 안 움직여지고 발이 너무 부어서 발바닥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부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로 저는 집에 와야 했고, 근데 그 붓기가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빠지게 됐는데 몸무게는 정말 딱 아이가 나온 만큼만 빠진 것 같아요. 제가 55kg에 임신을 해서 65kg까지 쪘거든요. 지금 딱 5kg 빠져서 60kg입니다. 딱 5kg 빠졌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마사지를 이제 출산 마사지를 부르기 때문에 마사지를 받는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지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조리원에서 말하는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그거는 극한으로 부었을 때 붓기를 빼주는,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저는 이미 자연적으로 그냥 붓기가 싹 자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빠진 상태에서 늘어나 있는 골격이나 살들을 잡아주는 그런 출장 마사지를 받고 있어서 체중에 관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마사지로 인해. 출산 가방 필수템. 일단 저는 조리원에서 오래 못 있었기 때문에 조리원에서의 그 필수템은 사실 잘 모르고요. 제일 먼저 제가 제일 잘 썼던 거는 텀블러. 출산 과정에서 목이 진짜 말라요. 그리고 이제 산모들이 있는 그 병실은 보일러를 엄청 떼거든요. 왜냐면 추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건조하고 그리고 땀도 계속 나고, 땀이 계속 나니까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가가지고 한 컵씩 마실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한 번 마실 때 종이컵으로 한 번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계속 텀블러로 물을 계속 마시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들은 옆에서 물 챙겨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큰 텀블러에다가 물 챙겨주시는 게. 그리고 빨대. 꼭 제왕절개가 아니더라도 진통을 누워서 느끼게 되면 계속 일어나서 물 마시고 일어나서 물 마시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빨대를 꼽아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개만 이렇게 들어서 빨대로 묶고 이렇게 조금 더 누워있고. 그래서 텀블러하고 빨대, 구부러지는 빨대는 진짜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습기. 진짜 건조하거든요. 출산 후에 조리원에 도착했을 때 그 조리원 방에 이제 온도계가 있는데 그 온도계의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출산 후에 몸이 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리원에서는 끊임없이 보일러를 떼요. 더워 죽을 정도로. 땀을 계속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몸에 있는 독소를. 그래서 텀블러, 가습기, 이건 정말 필수템입니다. 그리고 필수템? 산모 팬티. 그거는 진짜 개필템. 왜냐면 그냥 팬티에다가 생리대를 붙이고 떼고 또 붙이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산모 팬티는 입고 어느 정도 차면 그냥 버리고 다시 입고. 왜 좋으냐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이 굉장히 덥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끈적거리고 그래요. 산모 팬티를 입고 있으면 물로 샤워하면 바로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건 저는 더 챙겨갈 걸 되게 후회스러웠어요. 그 산모 팬티는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목 보호대랑 압박 스타킹. 엄청 부어요. 그래서 압박 스타킹하고 손목 보호대는 아기 안고 있을 때 꼭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푹신한 슬리퍼. 발이 정말 많이 부어가지고 발을 디디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푹신푹신한 슬리퍼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필요한 제품들. 출산 카테고리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산용품 중에 추천템, 비추천템. 추천템, 비추천템. 사실 굉장히 많아요, 추천템은. 추천템은 제가 제일 일바로 생각나는 건 워머. 워머입니다, 워머. 모유수유 하실 분들은 워머가 진짜 꼭 필요해요. 꼭! 저는 진짜 워머를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워머랑 분유포트, 유축기 3가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직수를 할 때 아기가 다 먹지 못하고 잠들게 되면 유축을 꼭 해야 돼요. 유축기가 꼭 필요하고, 유축하고 나서 유축한 모유를 바로 아기한테 먹일 게 아니면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냉장 보관한 거를 바로 데펴서 아이한테 줘야 하는데 워머가 이때 진짜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축수유를 더 많이 해요. 직수는 새벽에 하고 유축수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애기 육아용품 중에 추천템, 비추천템 뭐야? 추천템 뭐야? 추천템? 옆방쿠? 옆방쿠? 옆방쿠. 자, 왜? 이제 오잖아 여기.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오가 또. 안녕해. 안녕. 힘줘가지고 얼굴 빨개진 것 봐. 이모, 삼촌 안녕하세요. 아유, 못생겼어. 기대가 말하는 추천템은 역방쿠.
그리고 뭐 기저귀 가리대나 애기 침대 뭐 이런 거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육아는 템빨이라고 있으면은 다 좋아요. 이제 비추천템. 비추천템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있으면 다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없어도 된다? 없는데 진짜로. 굳이 꼽자면 수유 쿠션? 수유 쿠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육아는 템빨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있으면 다 쓰게 되거든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딱 데리고 오면 다 편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상태니까 아이가 왔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뭔가를 딱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육아템은 있으면 다 좋은 것 같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육아 카테고리인데 육아할 만한가요? 아직까지 별로 막 엄청 힘들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도우미분이 낮에 와주시고 계시고 새벽에도 영웅이가 잘 자줘요. 정말 딱 밥 먹을 때만 깨고 잘 자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모유수유, 분유수유, 혼합수유 어떤 거 하시는지 저는 지금 혼합수유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모유수유만 하기에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혼합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Q&A 한번 하기 힘드네요. 엄마랑 같이 할까? 미안. 저는 일단 혼합수유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전량이 많지 않으니까 직수를 하고 나머지는 분유로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량이 어느 정도 돼서 유축을 해놓고 유축한 거를 아이를 먹이고 유축 텀이 안 맞는다 하면은 분유를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아이가 너무 개원냄이 심하고 분유를 먹으면 3시간까지 수유 텀이 가고 모유 수유를 하면 길면 2시간 반까지 가는데 이제 이거를 섞어서 먹이게 되면은 수유 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축 수유만 할 거면 육축 수유만 하고 분유만 먹으면 분유만 먹이고 이렇게 해서 혼합 수유를 하고는 있지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 중인데 양이 적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이럴까봐 혼합 수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조리원에 있을 때 모유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완모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모유를 먹이고는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모유 양이 초반에는 정말 많지 않아요. 초유를 아무리 막 유축을 열심히 쥐어짜도 살랑거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일단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나오고 그리고 잠 자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자면 모유량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라도 좀 잠을 푹 자시고 그리고 너무 완모에 대한 모유 수유를 해야겠다 나 무조건 모유 수유만 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는 너무 압박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편하려고 분유 먹이는 것도 있어요, 사실. 애기 직수하면 계속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유롭게 유축하고 유축하는 거를 이제 남편한테 먹여달라고 하고 모유를 조금이라도 먹인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조금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싶어요. 유축하고 바로 못 먹일 때 어떻게 하는지 저는 유축하고 못 먹이면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젖병에다가 아이가 먹을 만큼 그 정량을 이제 나눠놔요. 지금 영희 같은 경우에는 140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젖병에다가 140씩 나눠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영웅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량이 엄청 많고 그런 건 아니라서 한 번 먹고 제가 또 짜면 그 다음에 또 먹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동 보관할 정도의 그런 양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냥 냉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텀 되면 워머에다가 데펴서 바로 주고 있고요. 수유텀, 수면 패턴. 수유텀은 일단 밤에 새벽에는 4시간까지 자요. 4시간까지 자주고 정말 많이 잘 때는 4시간 반에서 5시까지. 원래 신생아는 4시간 넘어가면 깨워서 먹이라고 하는데 낮에는 그렇게 깨워서 먹이라고 하지만 밤에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안 깨워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놔두고 있고 낮에는 분유 수유하면 3시간, 모유 수유하면 2시간. 배꼽 시계가 정확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리고 수면 패턴은 맨날 달라요. 어쩔 때는 안 자고 어쩔 땐 자고 원래 신생아 때는 먹고 자고 한다는데 영웅이는 안 잘 때도 많아요. 그래서 굳이 뭐 재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수면 패턴은 그렇게 일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는 일정해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들기 시작해서 4시 정도에 한 번 깨고 빠르면 3시 정도에 깨고 그리고 6시에서 7시 사이에 한 번 하고 그러고 나면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무조건 깹니다. 애기가. 오후에는 애기의 수면 패턴이 정해진 건 없어요.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 있을 때 일어나 있고 그런 식입니다. 아기 침대 추천하는지 저는 처음에는 아기 침대에서 무조건 재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엄마 아빠가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아기가 울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옆에서 같이 자야 되는데 만약에 안방에 아기 침대가 같이 있다면 아기 침대를 추천하고 아기 방에 아기 침대가 따로 있다면 굳이 아기 침대가 필요한가 뭐 싶은 생각이에요. 분유? 기저귀 종류, 그다음에 분유 제조기 안 쓰시는지. 네, 저는 분유 제조기는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많아야 분유 수유는 하루에 2번에서 3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유 제조기는 안 씁니다. 분유는 위드맘 100일 먹고 있어요. 조리원에서 위드맘을 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기저귀는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생아라서 아직 1단계 신생아용 사용 중이고 이제 4kg가 넘어가지고 애기가 슬슬 2단계로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기 로션 종류? 저는 아기 로션은 아토팜 사용하고 있어요. 아토팜이랑 버츠비 오일, 베이비 오일 이렇게 2가지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 얼굴에 수딩젤을 발라주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태열이 많이 올라와서 수딩젤은 아토보스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 크림 모두 다 아토팜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아기가 생기고 하루 루틴. 새벽에 먹이고 트름시키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먹이고 트름시키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다 보면 아침이 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산후도우미 이모가 오고 계시니까 이모님 오후가 나서 저 아침 먹고 조금 자유시간 가지다가 점심 먹고 한숨 잡니다. 그리고 한 3시에서 4시 정도 되면 애기 목욕시키고 그리고 5시에서 6시 정도까지 애기랑 놀다가 기대 오면 저녁 먹고 기대한테 살짝 애기 맡겼다가 밤이 되면 또 시작인 거죠. 그렇습니다. 산후도우미 만족하시는지 몇 주 추천하시는지 저는 진짜 만족해요. 밤에 제가 아기를 보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낮에 이모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저는 자유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잠도 자고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하니까 진짜 편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저는 지금 3주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2주를 신청했었는데 조리원에서 일찍 나오면서 3주로 늘렸어요. 3주 한 걸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 있을 때 시작했는데 해가 다 져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진짜 엄마가 되었다고 실감한 순간 이건 딱 한 가지. 모유 수유할 때. 진짜 모유 수유할 때 뭔가 이 아이한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제일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원에 있을 때랑 그리고 지금 모두가 저한테 영웅이 엄마라고 부를 때 호칭이 바뀌었을 때 다인씨 뭐 다이나가 아니라 영웅이 엄마로 바뀌었을 때 그때 가장 실감하는 것 같아요. 태겸이 이름 뜻, 이름 후보. 태겸이 이름 뜻을 되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태겸이 이름 뜻이 뭐야? 바꿀 태, 겸할 겸, 아우를 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바꾸다? 장명소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뜻은 뭐 좋은 뜻이겠죠? 후보가 뭐가 있었냐면 후보를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름 후보. 원래 저랑 기대가 생각했던 이름은 이한이었어요. 이한. 권이한. 근데 이한으로 지으려면 성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명소에서.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찝찝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래서 장명소에서 받은 이름 후보가 뭐가 있었냐면 태겸, 태윤, 도윤, 도담, 동욱, 기환도 있었고 동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나마 제일 우리가 못 들어보고 흔하지 않은 이름은 태겸이더라고요. 그래서 태겸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키울 때 어떤지 둘의 첫 만남. 영웅이가 먼저 거실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호두가 들어와서 영웅이를 봤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집에 아기가 놀러오면 호두가 굉장히 짖고 거리 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영웅이한테는 처음에 오자마자 영웅이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계속 영웅이 러그에 영웅이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영웅이 발도 엄청 핥아주고 영웅이 머리도 핥아주고 이마도 핥아주고 근데 영웅이가 막 찡찡 울어도 전혀 짖지 않고 되게 신기했어요. 가족이라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아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웅이에 대해서 전혀 호두가 거리를 둔다거나 무서워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영웅이는 뭐 지금 당연히 호두의 존재를 모르고 그래서 둘은 굉장히 잘 지냅니다. 영웅이도 그렇고 호두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없어요. 호두가 짖어도 영웅이가 울거나 놀래거나 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신기하더라고요. 호두도
영웅이가 막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찡찡대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둘이 굉장히 잘 지냅니다. 다음, 애기 낳고도 예쁜 비결. 에이, 왜 그러십니까? 더 살을 빼고 빨리 애기 낳기 전에 입던 옷들을 빨리 입고 싶어요. 지금 아직까지 옷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수월해졌을 때쯤 운동을 빡세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죠? 진짜 마지막 질문. 둘째 계획. 둘째 계획은 있습니다. 둘째 계획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뭐 언제, 내년, 뭐 내후년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고 일단은 기대라서는 형제는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을 더 낳을 생각이긴 합니다. 둘째 역시 여건이 된다면 자연분만을 할 생각이고 언제 낳아야겠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영웅이가 너무 어릴 때 둘째를 낳게 되면 영웅이한테 이렇게 집중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호두랑 영웅이가 그렇거든요. 영웅이 때문에 호두한테 집중을 못하고 호두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생각하면 둘째도 조금 영웅이가 어느 정도 말귀도 알아듣고 하면 그때 이제 둘째를 가질 생각입니다. 된다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을 다 답변해드렸는데요. 중간중간에 계속 영웅이도 케어하고 뭣도 하고 이러느라 정신없이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또 이거 말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2년에도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영상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o one day I'll be stomping on stages, but right now we just dancing in the basement. Right inside a basement. Said it's 4 AM, still with wavy tweaking bases. Learn this shit ourselves.